네, 안녕하세요.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실장 데이터를 리스트와 튜플로 묶어보자 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 대해서 앞서 다뤄봤고, 그죠? 이제 리스트에 있는 원소 값을 조작하는 그런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그리고 슬라이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리스트의 요소들을 조작을 할 수 있어요. 리스트 요소의 변경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즉, 인덱스를 지정해가지고 할당 연산자를 쓰면 돼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지금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리스트의 이름은 s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리스트의 2 콜론 4. 이게 이제 슬라이싱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액세스하는 인덱스는요, 여기에서부터, 그죠? 요게 인덱스 상으로 2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3이고 얘는 4가 되죠. 그래서 슬라이싱에서 끝 인덱스를 4로 하게 되면요, 4-1, 즉 인덱스 3의 원소까지 슬라이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져오는 원소는 박 그리고 173.5 두 개의 요소를 가져옵니다. 자, 그렇게 가져와서 그 값을 새로운 값 PAIK 100, 그 다음에 180.0 이라는 값으로 대체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앞에 박 173.5를 100, 180.0 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게 되는 것이지요. 자, 뭐 이렇게 할 때 슬라이싱을 통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그 인덱스를 이용해 가지고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해당 인덱스에 있는 원소의 값만 바뀌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원소를 값을 바꾸는 것, 대체하는 것이라고 하면 삽입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인서트와 어펜드입니다. 인서트는 여기에 4가 있죠, 그죠? 그러면 0, 1, 2, 3, 즉 인덱스 0, 1, 2, 3, 4 해가지고 요 네 번째 요소 있죠, 그죠? 요 앞에다가 요 값을 삽입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그러니까 요 다음에 168.1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표시해 놓은 이 두 원소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위치에 삽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리스트의 원소 값을 자유롭게 조작하는 방법. 앞서 살펴봤지만 이와 같은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인서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인서트 할 때는 인덱스와 아이템을 주어서 인덱스 위치에 이 항목을 추가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자, 원소 값을 조작하는 그런 메소드를 쭉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인덱스 어펜드가 있습니다. 원소 X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찾는 메소드이고요. 어펜드는 원소 X를 리스트의 끝에 추가하는 메소드입니다. 카운터 X는요, 리스트 내에서 원소 X가 몇 개 있는지 그 개수를 발환해 주고요. 그 다음에 extend는 x1, x2라고 하는 이와 같은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기존 리스트에 그 원소를 삽입하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인서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remove, 즉 x 원소를 리스트에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pop 해가지고 삭제한 후에 반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remove는 삭제만 하고요. pop은 삭제 후 반환까지 하게 됩니다. 인덱스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이 인덱스 값이 없잖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 원소를 삭제하고 이것을 반환합니다. sort 메소드는요, 값을 오름차순 크기로 정렬하는데 키워드 인자 reverse equal true를 하게 되면요, 내림차순 정렬을 합니다. 그 다음에 reverse는 리스트를 원래 원소들의 역순으로 만들어주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remove, pop, 그리고 del 명령을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bt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 그죠? 이 요소 중에서 remove라고 하는 원소를 삭제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전국이라고 하는 이 원소의 값을 적어주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이 한 원소를 삭제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 원소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리무브를 할 적에 존재하지 않는 원소를 삭제하면요,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if문을 써가지고 슈가라고 하는 원소를 삭제할 때 in bts 해서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bts 리스트에서 이 항목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는 게 안전한 코딩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항목을 삭제할 때는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pop이라는 메소드를 씁니다. pop 메소드를 쓰면 여기에 있는 리스트 중에 제일 마지막 원소 있죠, 그죠? 이 원소를 삭제합니다. 삭제하면서 동시에 반환을 하기 때문에 last member라고 하는 이 변수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전국이라고 하는 삭제된 원소가 들어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remove와 pop의 차이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제 다른 명령을 더 쓴다면 de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del은 리스트의 메소드가 아니고요. 얘는 파이썬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항목을 요 메모리에서 삭제해 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인덱스를 지정해 놓으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메모리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bts 멤버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요런 효과가 있고요. 리스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썬의 리스트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동작하는지를 내부의 어떤 기능이에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거라서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렛츠고 해보죠. 자, 여기에 있는 4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A-list라는 이 변수 이름이 이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참조합니다. 이 참조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만들면 당연히 리스트의 항목들을 가진 요 메모리에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가 메모리에 생성되면 그 생성된 리스트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접근하는 이름이 바로 A 리스트입니다. 우리는 이미 변수라는 개념을 배웠죠. 그죠? 그래서 변수 A 리스트가 리스트를 참조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에 생성된 리스트를 변수 A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을 왜 쓰냐 하면은 만일에 이 A 리스트를 B 리스트에다가 할당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짝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B 리스트에 있는 두 번째 원소를 최라고 하는 이제 성으로 바꿨어요. 그죠? 바꿨더니 이 A 리스트에 있는 두 번째 항목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여기서는 B 리스트의 두 번째 항목 값을 변경했죠. 그런데 왜 A 리스트의 두 번째 항목이 변경되었을까? 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B 리스트 이꼴 A 리스트라는 식으로 A 리스트를 B 리스트에 할당해 주죠. 그러면요, A 리스트가 가리키는, 즉 A 리스트가 참조하고 있는 리스트 영역을 B 리스트도 참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을 바꾸게 되면 A 리스트와 B 리스트가 동일한 리스트를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A 리스트의 값을 바꾸나 B 리스트의 값을 바꾸나 그 결과는 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막 참조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메모리에 올라온 객체들을 서로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id 함수입니다. 즉 id 함수를 통해 보면요, A 리스트, B 리스트가 있을 때 id of A 리스트와 id of B 리스트를 이용해 보면 두 객체의 id가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A 리스트 올 김, 박, 리, 홍 이런 4개의 항목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리스트를 A 리스트가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B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B 리스트는요, A 리스트가 참조하고 있는 동일한 것을 참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B 리스트의 두 번째 항목 값을 원래는 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거를 최 이런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A 리스트를 살펴볼게요. 어떻습니까?
A 리스트의 두 번째 항목이 바뀌었죠. 분명히 내가 바꿔치기 한 거는 B 리스트의 두 번째 항목을 바꿨는데, 그죠? A 리스트의 두 번째 값이 바뀌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B 리스트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이 이유는 A 리스트와 B 리스트가 동일한 곳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id of 리스트를 해보면 A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곳의 실제 메모리의 고유값이 나타납니다. 일종의 메모리 주소라고 보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B 리스트의 id를 출력해보면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참조를 통해서 A 리스트와 B 리스트가 똑같은 것을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른 실험을 해볼게요. A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고 B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이때 A 리스트를 슬라이싱을 해서 전체를 다 잘라가지고 그 슬라이싱 한 결과를 B 리스트에 넣어줄 거예요. 자, 이제 B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여기서는 첫 번째 원소를 송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볼게요. 자, 앞에서는 B 리스트 첫 번째 원소를 바꿨더니 A 리스트, B 리스트 다 바뀌었죠, 그죠? 자, 이제는 A 리스트를 확인해 볼게요. A 리스트는 안 바뀌었죠?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B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 원소가 송으로 바뀌었죠, 그죠? 왜 그럴까요? 역시 id of A 리스트를 출력해 봤더니 이런 주소값을 갖고 있죠, 그죠? B 리스트의 id를 출력해 봤더니 두둥, 다르죠. 즉 A 리스트와 B 리스트가 다른 곳을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슬라이싱을 통해서 가져왔을 때는요, A 리스트, B 리스트가 각각 별개의 메모리를 참조하게 돼요. 그 말은 A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하나 슬라이싱해서 읽어온 다음에 별개의 기억 장소에 B 리스트를 만들어준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B 리스트 이꼴 A 리스트 그리고 슬라이싱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결과는요, A 리스트가 갖고 있는 모든 요소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B 리스트가 참조하는 거죠. 자, 이제 B 리스트의 이 값을 송으로 꽂히게 했죠. 그러면 A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는 변동이 없고 B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A 리스트와 B 리스트가 같은 곳을 참조하고 있느냐 다른 곳을 참조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좀 흥미롭죠, 그죠? 자, 리스트를 탐색하는 거. 여기서 슈가라고 하는 이 원소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인덱스를 반환하는 메소드가 바로 인덱스입니다. 여기에 인덱스는 0, 1, 2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슈가의 인덱스는 2가 되겠죠, 그죠? 리무버와 마찬가지로 탐색하고자 하는 항목이 리스트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오류가 뜨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슈가가 BTS 있는지를 확인하고 TS 인덱스 슈가 하게 되면 2를 출력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 중에 내가 원하는 원소를 찾아내거나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고 싶을 때는 이 인덱스를 쓸 수 있다는 것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리스트를 탐색하는 건데요. 우리 포인이라고 하는 이 연산자 배웠죠, 그죠? 그래서 포문에서 인 해가지고 여기다가 리스트에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하나하나 꺼냅니다. 여기에 있는 리스트의 원소가 총 4개죠. 그러니까 즉 포문은 리스트의 원소가 4개이기 때문에 4번 수행합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돌려보면 이와 같이 4명의 멤버 이름만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팅입니다. 소팅은 크기 순으로 늘어놓는데요. 여기에 있는 숫자 값들이 쭉 있잖아요. 얘를 크기 순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크기 순이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요렇게 정렬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요런 것을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리스트의 sort 메소드는 오름차순 정렬을 합니다. 그러니 숫자가 작은 데서부터 큰 값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죠. 만일에 이제 알파벳 문자가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사전 순서대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스트를 역순 정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sort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할 적에 reverse 키워드 이꼴 true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역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내림차순 정렬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이상으로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7장의 리스트의 다양한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